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고 드디어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부디 모두가 건강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을 텐데,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복주머니에 볶은 고기나 곡식을 넣어 복을 기원했다고. 그래서인지 황금 복주머니로 부자가 된 농부도 있다는데, 황금 복주머니를 찾아 경주로 향한 제작진. 천년고도 역사의 도시 경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인데,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 외에도 다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어 대표적인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주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황금 복주머니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전에 부자농부에서 나왔는데요. 예. 황금복주머니를 재배하는 사람부터 찾아왔거든요. 아,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주인입니다. 그럼 지금 이 밑에 있는 딸기가 황금복주머니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색깔이 빨갛잖아요. 이거는 황금복주머니가 아니고 황금복주머니는 따로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안내에 따라 다른 곳에 위치한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이게 바로 황금복주머니예요. 꼭지 부분이 봉긋하게 솟아있고 황금색을 띠고 있는 황금 복주머니가 등장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경주 한라봉입니다. 한라봉은 제주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원래 심었기 때문에 한라산의 이름을 붙여서 한라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는 경주 한라봉이라 하기도 하고, 저희들은 경주에 있기 때문에 신라봉이라고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라봉이 경주에서도 재배되고 있었던 건데, 오렌지와 비슷하지만 표면이 거칠고 당도가 높으며 과즙이 풍부한 한라봉. 정말 황금 복주머니를 닮았다. 경주 한라봉을 재배해서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제가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갈수록 조금씩 더 수익이 올라서 연매출 한 1억 원 봐야 될까요? 뭐 한 1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한라봉을 재배해 억대 매출을 달성한 오늘의 주인공 이상달 부자농부를 만나보자.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는 한라봉은 경주에서 어떻게 재배되고 있을까? 수확을 앞둔 잘 익은 한라봉이 하우스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한라봉 재배할 때 어떤 게 중요해요? 뭐 기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땅이 좋아야 됩니다. 땅이. 부자농부의 한라봉 나무는 상자나 양액 시설이 아닌 자체 토양에 심겨져 있었는데, 여기 딸기 토마토를 했기 때문에 내 생각에 딸기가 좀 땅이 산성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사토를 저 멀리서 가져와 가지고 25톤 트럭으로 한 40대 분량을 여기 넣어 가지고 뒤집어 엎어서 했는데, 그럼 산성화가 좀 중화가 될 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 중화를 시켜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키웠습니다. 오랜 시간 작물을 재배하며 비료를 사용해온 땅은 산성화된 것은 물론이고 영양분도 부족해 재정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완전히 갈아엎은 후에도 기계를 사용해 땅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고. 지금 꽂은 쇠막대의 정체는 무엇일까? 갈아엎고 나무를 심었잖아요. 심으면은 평소에 관리는 토양 수분, 토양 온도, 또 이 토양의 비분 검사를 이 기계로서 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과학적으로 재배하라. 고품질 한라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양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토양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이 장비를 이용하면은 토양 수분, 토양 온도, 또 토양의 비분, 이시 전도율이죠. 전도율까지 하는데, 이걸 가지고 물 관리도 하고 비료 관리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토양 검사를 통해 토양 내 영양 조성 상태까지 확인하고 있다는데, 토양 검사는 이 토양 시비 처방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료 채취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갖다 주면은 거기서 검사를 해가지고 며칠 후에 이런 처방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처방대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작물의 특징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토양과 같은 환경도 분석해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한라봉은 열대작물이잖아요. 아열대작물인데 이 온도 관리 때문에 여기 와서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과학적인 관리는 토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한라봉 재배에 적합한 온도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겨울에 한라봉을 키우려면 난방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세요? 수막으로 하죠. 수막으로 하는데 밖에 비닐로 한 겹 있고 안에 내부 비닐루가 있습니다. 그 비닐 사이로 밖에는 차폐된 상태에서 물을 흘리면 수온이 약 14도에 15도 가까이 됩니다. 그 물을 흘리면 안에 온도가 안 떨어지고 이 열기가 오히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막은 자연 그대로의 물 온도를 이용해 보온하는 방식이다 보니 보일러나 열풍기와 같은 난방 시설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데 한라봉 농사는 육지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보일러나 열풍기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라봉 농사는 지표수가 많은 곳에 이 하우스를 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지 표면에 존재하는 물인 지표수가 많아야 수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지표수가 풍부한 곳을 골라 한라봉 농사를 짓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막에 필요한 것이 또 있다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무필터 여과기입니다. 여과기. 여과기를 직접 만들었다고요? 지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과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직접 만들었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여과기는 지하수, 지표수 아닙니까? 지표수 뽑으려면 지표면에는 부유물이나 모래나 흙들이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기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를 여기서 일단 정수기처럼 걸러버리면은 밖에 나가서 호수나 이 수막하는 호수나 땅 밑에 호수나 호수에 막힘을 안 주기 위해서 이 여과를 해야 되는, 필요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보니 직접 여과기까지 만들게 됐다는 건데 이렇게 농부는 발명가가 되기도 한다고. 대표님은 이거 배우신 거예요? 배운 건 별도로 없고요. 농부는 만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깨너머로서도 배우고 책에서도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농사가 아니고 농학이라고 그럽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만능 농부가 되라. 농장을 운영하다 보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데 사용 중인 기계가 고장나면 당장 수리를 해야 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다 보니 공부하다 보면 만능 농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농사 짓는데도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들을 밖에 다른 데 허치놨다 그러면은 이거 찾는데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럼 아무나 몽기 큰 거가 넣나 작은 거 가져라.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도 와서 챙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 이 공부 찾는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그럼 아주 좋아요. 이게 참 편해요. 문제 해결을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으로 지금의 농장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우스 내 온도는 몇 도를 유지해야 하는 걸까? 여름에는 35도가 넘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되고요. 겨울에는 영하로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 영상 한 2, 3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수막으로서 온도가 다 못 유지하면은 열풍기가 가온을 해줍니다. 열풍기가 온풍기가 돌아가서 온도를 맞춰주죠. 아열대 작물인 한라봉 재배에 있어 온도 관리는 필수 조건인 만큼 수막 외에도 여러 단계 온도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데 한라봉만 하는 곳이 약 1000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열풍기는 7kWh가 14대입니다. 여기하고 저쪽 반대편하고 온도가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먼저 동작할 때 있고 여기 먼저 동작할 때 있습니다. 찬바람이 어디서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곳에서 먼저 찬바람이 많은 곳에서 열풍기가 자동으로 동작을 합니다. 농장 구석구석에 설치된 열풍기가 온도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것. 이러한 온도 관리는 여름철에도 계속된다. 여름에는 하우스 속이니까 약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 위에서 환풍구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한라봉 하우스는 연동과 단동으로 나뉘는데 한라봉 하우스는 열 뽑는 게 안에 비닐과 한 벌 있고요. 밖에 비닐 또 한 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비닐가 시간 되면 올라가고 밖에 거는 온도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그 여름에는 열이 높으니까 50도까지 올라가서 여기는 연동은 그만큼은 안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밖에 개폐기 열어서 천정으로 열을 뽑아 올립니다. 여기는 단동에서는 열을 어떻게 뽑냐면 바깥 비닐 위에 천정에 열을 뽑는 장치가 있고요. 거기서 열을 다 못 뽑아내게 되면은 환풍기를 또 돌아갑니다. 환풍기 돌아서 안에 더운 열을 뽑아내서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그게 단동하고 연동하고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단동 하우스는 열이 쉽게 집적돼 여름철에는 온도를 낮춰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 이러한 계절별 온도 관리는 복합 컨트롤러를 통해 과학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촬영이 한창이던 그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수고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처음 따는 부자농부의 한라봉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매년 수확철이 되면 이렇게 손님들로 농장이 북적인다고. 이유가 무엇일까? 해마다 제가 그 연중 행사를 하는데 시식하러 오시라고 내가 손님들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원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오시고 몇 분만 오셨는데 원래 시식 행사를 뭐 조촐하게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오셔서 하나씩 들고 맛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해마다 점점 거지만 뭐 맛이 어떤가 냉철하게 평을 해주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드디어 올해 한라봉을 맛볼 시간. 매년 새로운 열매를 맺을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데 제가 여기 이게 맛을 보러 이래 오는 게 벌써 3년째인데 올 때마다 조금씩 뭔가 변화나.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날이 갈수록 뭔가 이런 풍족한 기술로 가지고 맛있게 농사 짓는데 정말 감탄을 합니다. 작년에도 먹어봤는데 작년 것보다도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당도에 대한 칭찬이 자자한데 과연 얼마나 달까? 갓 수확한 한라봉의 당도를 측정해보기로 했다. 아직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시기는 아니지만 좋은 평가가 있었던 만큼 결과도 놀라운 수치가 나왔는데 15.3 브릭스! 지금 15.3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지나면은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당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1월 중순쯤 되면은 아마 16 내지 이 정도 같으면 18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주 한라봉 당도 부자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당도의 비결은 무엇일까? 농부의 관심이 필요한 것은 토양과 온도뿐만이 아니라는데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관주하려고 영양제를 배합하고 비료를 배합하는 과정입니다. 직접 뿌리지 않아요? 직접 뿌리는 거는 손으로 뿌리면은 한쪽에 많이 가고 적게 가고 또 그러고 흡수율도 늦고 물에 희석을 해서 주면은 흡수율이 빠릅니다. 한라봉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고 토양 컨디션을 좌우하는 것이 물이다 보니 어떠한 성분을 배합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하느냐도 과학적으로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이 한라봉의 맛을 좌우한다고. 시기별로 영양소가 다 다릅니다. 봄에는 질소가 많아야 되고 또 여름에는 질소가 조금 작아야 되고 또 과일이 익을 때 숙성되는 비료는 저 인산가리가 많아야 되고 그렇게 비율을 달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고정적으로 계속 물 한 번 줄 때마다 뭐 20 내지 40리터를 내가 넣어다 물에 희석을 해서 거기서 추비를 합니다.
이러한 액비 공급 외에 정기적인 방제도 신경 써야 건강한 한라봉을 생산할 수 있다는데 병해충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진딧물하고 응애라는 게 있어요. 아주 그 조그마한 벌레입니다. 그것도 예방 차원에서 그 GAP 인증받은데 규격화된 이 한라봉에 맞는 망감주에 맞는 농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만 선정을 해서 1년에 3번 내지 4번 하면 방제는 끝입니다. GAP 인증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과수 농사인 만큼 풀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닌 가꾸어 나가는 개념의 초생 재배를 실천하고 있었다. 또 아니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항상 풀은 있어요. 사철 풀을 매야 돼. 그 제초제하면 안 돼요? 제초제는 하면 안 되지. 제초제는 전혀 우리는 안 써요. 제초제는 이건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제초제를 하면 인체에 해롭다고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농장에 나가 일할 수밖에 없다는데 하지만 풀관리 작업보다도 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따로 있었다. 이거 매달기 작업인데 이 한라봉이 이거는 마냥 큽니다. 크면은 이 가지가 지탱을 못하고 피가 부러져요. 떨어집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 일반 귤에 비해 크고 무거워 가지를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하나하나 매달아 줘야 한다는데 한라봉 역시 농부의 정성으로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열매를 매달다 말고 갑자기 사다리 위로 올라가 가지와 잎을 잘라내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수확 끝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확 끝나고 하는 건 전체적인 전쟁이고 지금 하는 거는 햇빛도 잘 들어가게 하고 과일 색도 잘 나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손길을 더해야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확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수확할 때 주의할 거는 그래 뭐 가위 이 가위로 좀 이렇게 뾰족하게 안 하고 뭉툭하게 이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과일을 안 찔리게 그래 안 찔리는 거 하고 그리고 딸 때는 이렇게 불구슬한 색깔이 나는 거 황금 색깔 나는 거 그런 게 맛이 들었고 좀 만져선 좀 약간 물랑한 그런 게 더 맛있어요. 그런 걸 따면 될 것 같아요. 한라봉은 11월부터 황금빛을 띠기 시작하며 익어간다는데 당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나무에서 익혀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수확을 시작한다고. 강제 후숙이나 착색, 왁싱 없이 선별 작업만 거쳐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선별은 이제 무게대로 무거운 거는 1번에 떨어지고 조금 작으면 2번, 또 조금 적으면 3번 이렇게 몇 단계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 이걸로 이제 선별을 하지. 그렇다면 이상달 부자농부가 경주에서 생산한 한라봉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를 만나고 있는 걸까? 경주 한라봉은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인터넷 거래가 주종을 이루고요. 지인들도 오고 또 와서 한번 맛을 보신 분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억 원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주 한라봉을 모두 직거래로 판매해 연간 1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상달 씨가 경주에서 한라봉을 재배해 역전의 부자농부가 된 계기는 무엇일까? 제가 부산에서 특수모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나름대로 남 못지않게 벌었어요. 17년 전에 어머님 아버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머님 아버님 모시려고 공기 좋은 데로 경주에 안착을 했습니다. 경주에서 농부로서의 인생 2막도 시작한 건데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처음에 농사를 시작할 때 딸기하고 토마토하고 또 몇 년간 하다가 개똥쑥, 와송을 이 밭에서 했습니다. 개똥쑥을
건초를 한 2톤을 해가 창고에 넣어놨다가 매스컴을 타니까 이거는 독성이 없는 건데 다른 개똥수가 시험을 해가지고 독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2톤 이상 창고에 넣어놨다가 밭에 뿌려가지고 퇴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거 완전히 버린 거죠. 2톤 같으면 돈이 뭐 키로당 2만 원만 잡아도 4천만 원인데 그걸 왕창 갖다 버린 그런 역사가 한 번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위기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은 결과 한라봉까지 재배하게 된 건데 육지 재배의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재배법을 독학하며 버텨내야 했다고. 그래서 한라봉 농사를 지으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서 이 경주에선 최고의 제품이라 생각을 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고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맛도 전국에서 최고 당도를 자랑할 수 있고 어딘가 모르게 맛도 최고 좋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금 농사를 짓고 있죠. 그래서 준비한 시간, 부자농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자. 그러니까 새로운 작물을 선택할 때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하세요? 고소득이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농사 짓기가 얼마나 어렵느냐 쉬우냐, 그 다음에 판로가 얼마나 어려우냐 쉬우냐, 또 아니면은 판로가 쉽지 않다면 저장성이 있는가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되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검증한 뒤 도전해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자. 다음 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농장. 오늘은 한라봉 하우스가 아닌 텅 빈 또 다른 하우스에서 부자농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여기는 한라봉 농장이 아니네요. 예, 아니죠. 대추 농장인데 요거 한 5년 차 되는데 한 400평 농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라. 부자농부는 한라봉 외에 대추와 같은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고 있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이 대추는 보호는 안 해도 되고 한라봉하고 시차적으로 좀 늦게 수확을 하니까 또 돈이 사실은 농촌에 돌이 씻길 때 있잖아요. 돈이 한라봉하고 나서 돈이 끊어질만 하면 대추도 수확을 해서 수익을 보겠다고 이걸 심은 겁니다. 한라봉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가을철에 대추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건데 그렇다면 대추는 어떻게 재배하고 있을까? 좁게 심어도 됩니다만 저는 이렇게 넓게 심어가지고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했고 잎이 무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했고 그래야 동화작용을 많이 하니까 식물의 잎이 공양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에 충분한 영양을 줄 것 같고요. 대추 농사 역시 재배법을 연구하며 부자농부만의 철학을 가지고 건강하게 생산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재배 중인 작목이 또 있다는데 겨울에 황량함이 가득한 또 다른 하우스. 남겨진 잎을 보니 이건 포도잎?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인데 종류가 샤인머스켓 요즘 대세지요. 그래서 제가 샤인머스켓을 심었습니다. 한라봉도 하고 대추도 하는데 샤인머스켓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촌에는 한 가지 작기가 끝나면은 돈이 없어요. 그 작기가 끝나는 만큼 돈이 없어져요. 그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를 심으면은 여기 나오는 시기가 한라봉 나오고 다음 시기를 한 9월 달에 10월 달에 나오니까 그동안에 또 돈을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샤인머스켓을 심었습니다. 수확 시기가 다른 작목을 복합 재배해 소득을 분산시키고 일도 나누어 하고 있다는데 겨울철인 지금은 어떤 관리를 하고 있을까? 이 원래 여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콩을 심었습니다. 왜 심었느냐 하면은 뿌리옥 박테리아라는 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밑에 있습니다. 그게 비료 성분이에요. 비료 성분이 꼭 질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유해 성분이 있겠죠. 그 나무들이 참 좋아하는 성분입니다. 그 지금 보통 하우스에는 유기물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보면은 금비를 쓰고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데 이런 걸 갈아서 넣게 되면은 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제가 갈아 넣은 겁니다. 작물이 동면하는 겨울철에도 토양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뿌리고 있는 이 흙도
특별한 걸까? 지금 이거 뿌리시는 건 뭐예요? 이 귀뚜라미 똥입니다. 귀뚜라미 똥이라고요? 일반 비료보다가 유기물이 많고 질소 인산 가리질이 아주 고루 많이 들어있고 돈도 안 들고 농촌에는 돈이 안 드는 걸로 원가가 적게 드는 걸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걸 내가 구에다가 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며 연구하고 있는 지금 농부라서 행복하다고. 우리 나이 되면 전부 다 퇴직하고 전부 다 뭐 사회에서 직장 생활도 안 하잖아요. 그 농부는 아직까지 직업이 있잖아요. 우리 나이에 직업이 있다는 해도 연수입도 있고 월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이 농부라서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이상달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과학적으로 재배하라. 두 번째, 만능 농부가 되라. 세 번째,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라. 경주에서 한라봉 농사로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한 이상달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농사는 농학이라는 철학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이상달 부자농부. 만능 농부가 바꿔나갈 우리 농촌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